그럼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탈세를 하는 방법이 또 많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신고를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이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3개월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자는 훨씬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탈세 여지가 또 많은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세금 부담이 높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종을 하게, 대중음식점을 하는 업체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들 중에서 뭐 세금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그냥 좀 편안하게 이제 다른 것들하고 업황에 맞춰서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출 누락을 할 가능성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매출 누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해놓고 매출 누락을 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관리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대중 음식점 영업 허가는요, 진짜 깨알같이 많고 이거는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모자 바꿔쓰기라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세율 구조,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결국은 이제 이런 간접세 말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는 되게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 때 세금이 10만 원인 상황이면은 뭐 500만 원 벌 때는 누진세율 구조에는 50만 원이 아니라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세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을 이전을 하고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년에 2번을 모자를 바꿔 썼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반밖에 이제 영업일수가 없다 보니까 세율이 낮은 구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탈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탈세를 하는데, 이런 업소들, 과세 유흥업소 같은 게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관리를 촘촘하게 구청 단계부터 하다 보니 그게 어려운데, 이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관리가 그렇게 촘촘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방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세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으로 다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카드로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서는 또 좀 현금을 또 탁 내면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경우가 많냐면 탈세를 한 돈을 썼을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세원 자체, 그리고 또 불법적인 자금들, 이런 자금들을 그쪽에서 유통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현금 따발 들고 다니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탈세한 자금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100억을 받았어. 그러면은 사실 상속세를 냈으면 한 50억을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버리면은 그거를 세금 한 푼도 안 낸 거잖아요. 그런 돈은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탈세한 돈. 왜 그러냐면 세금을 냈으면 지가 50억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으로 써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누가 금덩어리를 뭐 상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금 따발로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박 자금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매춘을 해서 돈을 벌었어. 이런 것도 그거 알려지지 않은 돈, 매춘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돈을 번 거고, 원인 자체가 불법적인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대부분 현금으로 벌었기 때문에 세금도 탈세한 돈이고, 그런 경우들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현금 따발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재벌 2세들 같은 경우에 뭐 탈세한 돈이라든지, 또 뭐 자기가 뭐 불법적으로 뭘 해가지고 받은 돈이 뭐 뇌물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로 써야 돼요? 현금을 써요. 내가 뇌물을 내가 누구한테 1억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돈을 1억을 받아가지고 자동차 사버리면 돼요? 부동산 사면 돼요? 다 걸리죠. 그죠?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술집 가서 쓰면 안 들켜요. 현금을 써버리면.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현금 따발 쓰면서 다니는 사람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런 영업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매긴 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고 현금으로 거래되어진 돈이 90%고 오히려 신용카드라 이렇게 드러나는 매출은 그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보다는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현금을 자기가 입금을 했든지 그 관리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의 탈세, 그 다음에 불법적인 어떤 원인 자금들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법 허가 자체를 그렇게 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쪽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낸 경우가 되네요. 그럼 일부러 알고서 냈겠죠. 당연히 모르고서 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모를 정도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뭐 인기 있는 친구였고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금 따발을 와서 그냥 얼굴을 때릴 정도로 쓰고 갔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게이트들이 많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심되어지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여태가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법. 제가 한 3년 전쯤에 지하경제와 제약세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지하 경제가 형성되고 얼마나 우리 경제를 나쁘게 좀먹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나도 지하 경제에 들어가서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 일단 버리시고 어떻게 투명하게 버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